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코로나, 이제 사람 간의 전염도 문제지만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입 품목에서 한번 발견이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물건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 인한 조치들,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요지는 요겁니다. 닭고기에 문제가 생겼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닭을 수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하는 닭 중에서 80% 이상이 브라질산 닭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순살치킨의 원료가 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순살치킨의 생전 모습은 요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갔어요? 일부 업체들은 순살 치킨도 이제 국산을 사용하긴 하는데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산 순살 치킨의 단가 문제로 인해서 수입산 닭을 쓴다. 그 대표적인 게 브라질산 순살 치킨 수입육인 거고,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앞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리고 간간히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국내에서도 택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 간의 전염이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이번이 최초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7월 달에도 육류 수입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라는 거. 이 말은 무엇이냐? 그 현지에서 처음에 육가공을 하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중간에서 포장을 하던 사람이든 유통하는 과정에서든 확진자가 물건을 만지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건새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떠들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용히 넘어갔던 게 워낙에 코로나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이슈가 자기의 매력을 뽐내기에는 무대가 너무 자기 무대가 아니었던 거다. 그냥 단발성 엑스트라 정도였기 때문에 반응을 안 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발성 이슈들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육계 관련주다. 상황을 요약해 보면은 국내에서도 수입산 닭을 취급을 하는데 중국과 공통점이 있는 브라질산 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고, 가뜩이나 타국에서 수입하는 육가공품에서도 기타 바이러스,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입 가공육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산으로만 무조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경각심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치킨값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국내산 닭으로만 취급하는 쪽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네요. 수입 닭 이용하는 업체에서도 국내산으로 바꾸면서 원재료를 바꾸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해줘야겠네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실 거예요. 닭고기 관련주는 복날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에는 초복에도 중복에도 반응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이슈들이 훨씬 더 크게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8월 15일이 말복인데 8월 15일 주말이고요. 그리고 8월 17일은 대체휴일이라서 휴장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날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말복 이슈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이 워낙에 낮다. 이번 연도는 그냥 복날에 닭고기가 반응한다라는 거 없는 일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고,
이 이슈가 주요하다라는 거.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슈가 이제 폭발 전까지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산 닭 이제 수입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대체육 취급하고 있는 호주 쪽도 금지 조치 내려졌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시급합니다. 위험한 상태인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마니커 하림인데, 마니커 하림 국내산 닭으로만 취급합니다. 얘네는 해외산 닭 수입해가지고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CJ 쪽에서도 이제 마니커 쪽 제품을 사용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물량 부담이 꽤나 있습니다. 항상 유상증자는 물량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었다 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성 매물이라는 것이죠. 유상증자 아시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아니게 되면은 무엇이다? 다 악성 매물이다. 그래서 악성 매물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힘들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마니커는 빼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소세지, 가공육을 취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반사이익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차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고만고만해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은 몇 군데에서 확인이 된 거고, 이 종목들 다 그냥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호탄, 출발 신호탄만 쏴주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핵심은 또 하나 핵심 체크해보고 가면은 이 이슈는 연속성 있게 뭐 몇 날 며칠 연속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발성 이슈로 해서 끝난다라는 거. 캔들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A 패턴이나 B 패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다라는 거. 절대로 이런 C 패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미리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반응이 나오는 날에 당일치기로 해서 벼락치기로 해서 끝내느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복날 전후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100%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복날 전후로 해서 노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슈가 준비된 상태인 거고, 엿장수 맘대로 이 종목들 주인이 움직이는 날, 그 날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움직이고 싶은 날에 갈 종목들이니까, 그 이슈가 준비된 상태이니까 지켜보면 된다라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네 시세가 분명히 단발성으로 끝날 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내 단가가 얼마든 간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더 길게 가져갈 거 아니면은 이번 단발성 시세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거 빼놓고 보시면 된다. 푸드나무, 이지홀딩스 대신에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는 연상 찍고 나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웃긴 거는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6연상 해가지고 5연상 해가지고, 아니죠, 6연상이죠. 6상한가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400억이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얘도 아직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팜스토리, 하림, 마니커 FNG, 체리브로, 동우 팜투 테이블까지 보시면 되겠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육가공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마니커만 빼고 보자. 마니커는 악성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져 가지고 정다운도 있고, 내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도 돼지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발생됐었던,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대장이다라고 미리 콕 집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냥 간 놈이 대장이다라는 것으로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